49년간 신학교육 현장을 지켜온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이 신간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펴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카자흐스탄 주요 대학들과 국제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새학기를 앞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대표 복음주의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WEA 서울총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평화통일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며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뿌리를 신학교육에서 찾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49년간 신학 현장을 지켜온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라며 신간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펴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2003년 350여 명의 국내외 신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외쳤던 백석대 총장 장종현 박사. 당시 그는 신학 무용론, 신학 반대 운동을 주장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무른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절대 학문으로서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와 주셨을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49년 전 백석대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육 현장을 지켜본 장 총장은 서구 신학이 발전할수록 교회가 텅 비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서구에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커다랗게 졌는 것이 다 텅텅 빈 것이 왜 그래? 신학이 발달하고 학문으로서 신학을 성경을 윤리와 도덕책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 성경 하나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러한 고민 끝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선포가 나왔고 이제는 그 이유를 묻는 책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가 나왔습니다. 책에는 신학이 학문이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그의 오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쳐주는 도구요, 수단이다. 학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지식 속에서 학자들한테 배운 것을 그걸 나열해서 하지만 그것이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 근거가 되는 7가지 이유, 성경과 성령이 이끄는 신학, 생명을 살리는 신학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차례로 다룹니다. 오랜 목회와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장종현 총장의 고백, 신간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는 신학을 다시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회복시키자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학문을 넘어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살리고 세대를 이을 신학의 길을 제시합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중앙아시아의 교육 연구 허브인 카자흐스탄 주요 대학들과 국제 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22일 백석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교육기관 협의체 글로벌 사파, 키질오드라 고등전문대학 등 카자흐스탄 주요 교육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양국 간 교육 협력 확대, 학생 교원 교류, IT, 간호, 공업 분야, 학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영유일 체결식은 단순히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교류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글로벌 사파 신구 지노바 툴레올레스 회장은
백석대와의 협력은 카자흐스탄 교육기관이 한국의 선진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대학들과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19개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한 꿈과 배움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앞둔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나, 미얀마,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 이곳은 글로벌 엘림재단이 마련한 가을학기 장학금 수여식 현장. 장학금을 전달받는 학생들의 표정엔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처음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제 꿈은 이 세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곳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22년 다문화 사역을 목적으로 설립한 글로벌 엘림재단. 이번 수여식에선 19개국 39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학위를 마친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세계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o we want to serve all our friends. Then after that, they complete their degrees here. Then they go back their country. They will serve their country as a global leader. 이번 수여식에서는 페루와 라오스 등 10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단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This year, 2025, Peru and Korea celebrate 62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Young Peruvians in Korea continues to grow year after year. I would like to begin expressing my gratitude to the Global Elim Foundation for this kind invitation, of course, the support that you give to our students. 글로벌 엘림재단은 2023년부터 총 67개국 130명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매회 수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유학생 설날 행사 등을 통해 국내 유입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국내 대표 복음주의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복협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WEA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WEA가 세계교회협의회와 유사한 단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종교와의 협력도 신학적 타협이 아닌 종교의 자유보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복협은 WEA 서울총회는 전 세계 6억 5천만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대표해 146개국, 143개 연합기관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며 복음주의 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 방향을 모색할 서울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평화를 향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기장은 21일 한반도 평화통일 선교의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교회가 평화통일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치유와 화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기장총회는 한반도 평화는 시대가 교회에 맡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적극적인 교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백학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개혁 호남노회 박은섭 노회장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명예장로와 명예권사, 집사, 권사 등 총 5명이 직분을 받아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백학교회 송동원 목사는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인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학 야간 학교로 시작된 백학교회는 야학을 비롯해 선교와 봉사, 돌봄 사역 등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워싱턴을 찾아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무역 관련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통상라인과의 실무 협의를 위해 우리 시간으로 22일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약 20%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그동안 R&D에 대한 오해로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과 미디어학회, 교육단체와 교육감협의체, 교육부 장관 등에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방송 3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핵심 입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5월 중순부터 지난 21일까지 누적된 온열 질환자 수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8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전체 환자 수도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절기상 처서를 맞는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 기온 30도에서 37도 사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종전협상의 전제 조건을 밝혔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인질 전원이 석방돼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군의 준비 태세를 높이 평가하며 하마스 격퇴와 인질기와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일부 인질만 석방하는 단계적 휴전을 수용해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를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평화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율 상한을 15%로 보장받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철강에 저율 관세 할당, 이른바 TRQ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관세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지만 한국산 철강에는 여전히 50%가 적용돼 국내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 명 전원에 대한 재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 국무부는 모든 비자 소지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가려내는 지속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비자는 즉시 취소되고 체류 중이면 추방 절차가 뒤따릅니다. 국무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로 의견 차이를 풀어야 한다는 구테우스 총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마약 카르텔 차단을 이유로 카리브해에 이지스 구축함과 4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민병대 450만 명을 동원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중국 전직 증권당국 간부 자택에서 3톤 규모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양자오홍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 처장은 불법 행위 혐의로 당적이 박탈되고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직 후 전직 직위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등 부정축제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견 간부급에서 드러난 대규모 부패에 중국 사회의 부패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은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요란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과 제주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6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신학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신학교육 현장을 지켜온 장종현 총장의 고백처럼 신학은 지식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학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